연봉이 똑같이 6천만 원인 두 사람이 같은 은행에 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금리, 같은 30년 만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3억 5천만 원이 나왔고 다른 한 사람은 1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신용점수도 비슷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 사람에게는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공식을 통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편에서 우리는 빌린 돈을 갚는 방식과 금리가 정해지는 원리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질문입니다. 애초에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그 답을 정하는 게 DSR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름은 길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1년에 버는 돈 중에서 1년에 빚 갚는 데 나가는 돈이 몇 %냐는 겁니다. 이 비율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 은행은 그 이상 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DSR 계산식과 LTV, DTI의 차이. 둘째, 분자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셋째, 연봉별로 한도가 실제 얼마인지 숫자로 보기. 넷째,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깎는 구조와 만기를 늘리면 한도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나오는 금리와 금액은 모두 계산 원리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이자 가정입니다. 규제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3가지 규제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느냐입니다. 담보를 보는 기준입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빚의 이자를 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DSR은 연소득 대비 내 이름으로 된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보는 기준입니다. 셋 중에서 가장 넓고 가장 빡빡한 게 DSR입니다. 앞에 2개는 집을 보고 DSR은 사람을 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분자에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합니다. 분모에는 연소득을 넣습니다. 이걸 100을 곱하면 DSR %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은행권에서는 40%,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권에서는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가 대출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제가 정하는 건 매달 나갈 수 있는 상환액의 상한이고 한도는 거기서 거꾸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연봉 6천만 원에 DSR 40%라면 1년에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2,400만 원입니다. 12달로 나누면 매달 200만 원입니다. 은행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매달 2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금리, 이 기간이면 원금을 얼마까지 감당하는가? 그 답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금리가 오르면 한도가 줄고 만기가 길어지면 한도가 늡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들어가는 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까지 내 이름으로 된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빠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주택연금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상품과 시점, 그리고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DSR 40%,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스트레스 금리 5.5%를 적용한 계산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매달 100만 원까지 갚을 수 있고 한도는 약 1억 7,600만 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매달 167만 원, 한도 약 2억 9,400만 원, 연봉 7천만 원이면 매달 233만 원, 한도 약 4억 1,100만 원, 연봉 1억이면 매달 333만 원, 한도 약 5억 8,700만 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한도가 연봉에 거의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연봉이 2배면 한도도 대략 2배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든 부모님 집이 얼마짜리든 이 계산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많은데 소득 증빙이 약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의외로 한도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DSR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꾸준히 낼 수 있는지를 묻는 규제입니다. 여기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입니다.
은행은 지금 금리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 금리에 가상금리를 얹은 더 높은 금리로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도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지를 미리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 제도는 2024년에 단계적으로 도입돼서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3단계에서는 수도권 기준 가상금리가 약 1.5%포인트 수준으로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한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연봉 1억 원, 30년 만기, DSR 40%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금리 4%로 계산하면 한도는 약 6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5%포인트를 얹은 5.5%로 계산하면 한도는 약 5억 8,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차이가 약 1억 1,100만 원입니다. 내가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인데 심사에 쓰는 금리만 바뀌어서 한도가 1억 원 넘게 사라진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의 힘입니다. 이제 처음에 두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한 사람은 1억 7천만 원을 덜 받았을까요? 신용대출 5천만 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보통 만기가 짧습니다. 5년짜리로 나눠 계산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을 연 6%로 빌렸을 때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약 1,160만 원입니다. 연봉 6천만 원의 40%인 2,400만 원 중에서 이미 1,160만 원이 신용대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에 남는 여력은 1년에 1,240만 원, 매달 103만 원뿐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3억 5,2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5천만 원을 빌린 대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7천만 원 줄어든 겁니다. 빌린 돈의 3배가 넘게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만기 차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0년에 나눠 갚지만 신용대출은 5년에 갚아야 해서 같은 금액이라도 연간 원리금이 훨씬 크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무섭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한도 전액을 빌린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도 3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두고 잔액이 0원이어도 DSR 계산에서는 3천만 원을 빌린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신다면 안 쓰는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한도를 늘리는 쪽을 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기를 늘리는 겁니다. 연봉 6천만 원, DSR 40%, 5.5% 기준으로 20년이면 한도가 약 2억 9천만 원, 30년이면 약 3억 5,200만 원, 40년이면 약 3억 8,800만 원입니다. 만기를 늘리면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드니까 같은 상환 능력으로 더 큰 원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총 상환액을 보면 20년이면 4억 8천만 원, 30년이면 7억 2천만 원, 40년이면 9억 6천만 원입니다. 이자만 따로 떼어보면 1억 8,900만 원, 3억 6,800만 원, 5억 7,200만 원입니다. 만기를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면 한도는 약 3분의 1 늘어나는데 이자는 3배가 됩니다. 한도가 늘었다는 건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더 싸게 빌리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DSR은 통과해야 하는 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대출은 3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나옵니다. 집값 대비 한도인 LTV, 소득 대비 한도인 DSR, 그리고 지역과 주택수에 따른 규제입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내 한도가 됩니다. DSR로 5억 원이 나와도 LTV로 3억 원까지밖에 안 되면 실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항상 가장 낮은 문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실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쓰는 마이너스 통장과 소액 신용대출을 먼저 정리하세요. 한도를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자동차 할부와 카드론도 분자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큰 차를 할부로 사는 건 집 한도를 깎는 일입니다. 셋째, 대출 신청 전에 소득 증빙 서류를 최대한 갖추세요. 분모가 커지면 한도도 커집니다. 넷째, 만기를 늘릴 때는 총이자를 반드시 함께 계산하세요. 다섯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해에 함께 받아야 한다면 순서와 시점을 은행과 미리 상의하세요. 꼭 함께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DSR 비율, 스트레스 가상금리, 그리고 예외 항목은 규제 당국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과 주택수, 금융회사,
상품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 계산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도는 빌려도 되는 금액이 아니라 빌릴 수 있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DSR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을 봅니다. 연봉에서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하고 한도는 거기서 거꾸로 계산됩니다. 둘째, 만기가 짧은 빚일수록 한도를 크게 깎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7천만 원 깎을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은 쓰지 않아도 한도 전액이 잡힐 수 있습니다. 셋째, 만기를 늘리면 한도는 늘지만 이자는 훨씬 더 늡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왜 같은 날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실제로 막아주는 것과 막지 못하는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